좀 표본 분석해서 자, 수학까지 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왕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정시가 삼광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치 지원할 때 정치 지원을 어렵게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정치 지원이에요. 과연 정치가 삼광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더 확실히 완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하고 내신과 그다음에 또 정상평가잖아요. 서류평가 이런 그다음 지원한 학생 그다음 그 트렌드를 검토해가지고 저 수시 학종 같은 대학교 라인을 정해지는데 정시는 딱 하나입니다. 점수가 아닌 등수로 가는 거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 점만 기억해 두시면은 좀 정시 지원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맥락이 붙게 잡힐 겁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생기부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혹시 다른 특자사고 학생들 정말 내신이 부족하지만 좀 생기부 잘 가는 특자사고에 우리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이런 변수가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정시는 둥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 풀도 고려하면서 심리적인 싸움도 여러분들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시가 여러분들 조금 좀 지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종종 그래요. 우리 아이는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로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런 어머님들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까지 여러분들 왔다라는 것은 이미 수시가 다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본인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재수생들 이렇게 아마 지금 지원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장판지를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입시 여러 기관에서 장판지가 배포가 되죠. 뭐 메가나 그다음에 이투스라든지 진학사 장판지 배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실마다 가군 장판지 게시판에 여러 가지 장판장이 배치가 돼요. 근데 그 장판지를 보고 성급하게 그럼 결정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장판지의 장점이 있어. 장판지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표준 점수 합과 100분위 평균 구하면 배치표는 표점을 중심으로 위로 색한, 아래로 색한 대학교 라인을 쉽게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색한, 아래로 색한 이렇게 대학교 라인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라인에서 여러분의 정시 조합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상향 그 대학교 가이드 라인을 보면서 상향을 몇 개 지원할 것인지 안정으로 몇 개 지원할 것인지 이런 점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판지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과목별 배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유리한 과목별 배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면 수학 반영 비율이 적고 오히려 여러분들 국어 과목의 비율이 높다라든지 이러한 과목 비율이 높은 데를 찾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반영 비율을 잡고 성적이 좋은 것은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러한 과목 반영 비율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점들은 장판지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판지를 보고 나서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판지를 딱 보고 나서 위로 색한 아래로 색한 그래 내 점수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 몇 개 집어넣고 위로 상향 쓸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정식 카드는 갑자기 그 점이 위험이 뜨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판지만 보고 안정, 적정, 상향으로 지원하면 안정까지 방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전년, 즉 3년, 전년도와 3년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은 뭐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3년치 경쟁률과 결과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 대비 작년 경쟁률과 예상 경쟁률 대비 최근 3개년도 경쟁률 고려가 필요해요. 근데 작년비 3년치 성적이 비슷하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년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이죠. 자, 표준 점수가 무엇이죠? 상대평가 방식의 일환으로서 일단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험에 평균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면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 점수는 더 높게 조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시험이 쉬웠다면 동일한 원점수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3년치 데이터를 근거로, 작년 데이터를 근거로, 나 합격 라인에 들구나라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3년치 결과를 왜 비교 분석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이제 3년치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학생들의 심리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경쟁률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올해는 좀 경쟁률 어떨 것이다라는 심리적인 싸움에서 종종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정시는 심리 싸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3년치와 작년치 결과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그 해 지원하는 지원자도 고려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능은 점수가 아닌 등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점수 같은 경우 여러분의 노력이 달리 있죠. 하지만 등수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이와 3년치의 경쟁률 결과 어디까지 참고 요령 사용하고 분석해야지 정시 지원을 확정 짓는 걸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빵빠레 퍼뜨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판지도 봤어. 여기 내가 학교 때 라인에 딱 드네. 작년치, 그다음 뭐 3년치 경쟁률 결과를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좀 진학사라든지 거기서 최종적으로 모의 지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진학사를 보고 좀 많이 지원하죠. 아무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진학사를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진학사는 뭘로 설명하죠? 바로 칸수로 설명한다라는 점 아실 거예요. 칸수로. 근데 보통 이제 칸수가 아시면 6칸 이상은 안정이고 5칸은 적정이고 4칸은 소신이고 3칸 이하는 상향이다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칸수가 내가 6칸 이상 떴어. 7칸 이상 떴어. 라고 하면서 이거 안정이야 라고 지원했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칸수는 수시로 바뀐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디까지나 정시에서는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정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칸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이런 칸수 여러분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집 인원은 적은데 본인의 칸수를 7칸 뜰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집 인원을 3명이나 5명 뽑아. 근데 본인이 7칸 땄단 말이야. 와, 자기 합격이야? 안정이 될 수가 없어.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중앙에 7칸에 딱 땄다라는 말이야. 근데 뒤에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생한 라인에 지원했던 학생들, 5칸, 4칸 뜬 학생들이 그 여러분들 그 학과에 지원해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정이라 잡는 거다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도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7칸, 6칸, 이제 5칸, 4칸 나오면 5칸에서도 5칸 라인은 쭉 있잖아요. 근데 이 5칸 라인은 쭉 있는데 이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 있는 경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 5칸이나 적정이라 생각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촘촘하잖아. 아시다시피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같은 5칸이라고 해도 합격한다고 보장된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5칸 맨 뒤에 있는 경우는 4칸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반면에요, 수학 4칸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이 지점에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붙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칸수는 한 개이지만 1등 혹은 2등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안정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같은 칸이라도 뒤에 있다라는 것은 이 점은 빨리 3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정시를 지원하는 방법과 조합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선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안정을 확실히 잡고 그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거 저는 재수는 싫어요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정시 컨설팅 할 때, 재수할 의향 있어? 교차 지원 의향 있어? 뭐 지방 들어갈 의향 있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제 재수는 물어본다면, 이제 재수는 절대 싫어. 그러면 당연히 그 학생들은 6칸 이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666이라든지 혹은 766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저는 그래도 펑크 혹은 스나까지 저는 좀 표본 분석해서 스나까지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정 2개 한 단계는 상향 아니면 안정 1개, 적정 1개, 상향 1개 이런 조합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이런 조합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이 안정과 적정이도 둘 중에 하나는 붙었어요. 그런데
안정과 적정이라도 모집 인원이 적으면 그것은 안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모집 인원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인원수가 많을 때 안정권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도 적어 본인들의 인원수가 적어 그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정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종종 이렇게 활용해요. 763, 뭐 664, 763 등 이런 조합. 반면에 뭐 753, 뭐 5를 적정으로 깔고 지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753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 754 지원할 때 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5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6칸이지만 6칸 이상이지만 안정이지만 칸수가 수시로 바뀌죠. 모집 인원과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 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5는 맨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5, 그리고 본인들의 인원수가 가장 맞는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처럼 7, 5, 3으로 지원할지 7, 5, 4로 지원하실지 이 5가 중심,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판지를 펼쳐놓고 모의 지원해봤던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장만 확실히 하나만 잡고 그냥 두 장을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종종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재수 의향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대학교 난 확실히 갈 것인지, 정말 이 대학교 아니면 난 재수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 재수는 싫은 건지, 여기에 관련돼서 정시 지원 방법과 조합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두 고려했어. 그럼 뭘 하셔야 되죠?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는 내신과 정성평가 지원자는 생기면의 경쟁률을 고려해야 되지만 정시는 등수로 간다는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점 제발 기억해 두세요. 안정이라고 해서 확실히 안정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원한 지원자 풀과 다양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정시 조합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